자, 비티입니다. 오늘은 영화관 얘기 좀 해볼게요. 저도 영화관 정말 가는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영화관 안 가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영화관을 안 가본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한 번인가 보러 간 거 외에는 또 안 가본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영화관 잘 안 가죠. 오히려 영화는 주로 아직 애들 학교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아니면 대학생들 좀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도 영화관 가는 거보다는 그냥 넷플릭스나 이런 OTT 보는 걸 더 선호할 거예요. 그 영화관이 진짜 고사 위기이긴 하죠. 여기저기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대로는 다 죽는다고. 그래서 영화관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랑 3위인 메가박스가 둘이 이제 손을 잡았다는 소리 같은데, 그럼 업계 1위는 누구야? CGV인가? 자, 여기 지금 보면 OTT 공수의 1000만 영화 실종. 그러니까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한다는 게 이제는 거의 너무 어려운 일이 됐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지금 탐 크루즈도 5월달에, 이번 달에 방한해서 탐 크루즈 영화 미션 임파서블 영화 홍보차 온다 그러는데, 그 탐 크루즈 영화도 과연 얼마나 또 관객수가 될지. 요즘 야당인가? 하는 그 영화가 조금 한 200, 300만 정도 관객을 모으고 있다는데, 이제는 1000만 명 관객을 모은다는 게 거의 예전보다 훨씬 더 그 미션 임파서블에 진짜 미션 임파서블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겠죠. 올해 관객수는 1억 명 붕괴 임박. 근데 솔직히 왜 극장에 안 가는지를 영화관들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 뒤에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도 하고, 이런 절박함에, 이러다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 이 두 회사가 합병할 MOU를 체결했다고 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스크린이 이렇게 극장이 1682개가 되나 보지. 업계 1위 도약. 그러면서 두 개 합치면 당연히 업계 1위로 도약하겠죠. 그러면서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고, CGV랑 같이, CGV가 원래는 1위였었나 봐요. 그래서 CGV랑 같이 어떤 2강 구도로 경쟁한다. 2강이든 3강이든 상관없는데, 어떻게든지 관객들을 영화관에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지금하고 같은 식으로 하면은, 극장에 간다 그러면 처음에, 보통 극장 갈 때 영화 당연히 티켓 사는 것도 티켓 사는 거고, 또 가면은 그냥 맨입으로 그냥 멀뚱멀뚱 영화를 보는 건 좀 심심하니까, 팝콘이든 뭐든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요즘은 영화비랑 그리고 팝콘이니 이런 거 사면서 먹으면 둘이 연인들끼리 가서 먹으면 영화 보는 비용만으로도 한 4, 5만 원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4, 5만 원이면 진짜 OTT, 넷플릭스 몇 달을 볼 수 있는 비용이지 않냐고. 넷플릭스도 보면 점점점 서로 경쟁하듯이 해서 이 영화들 같은 거 되게 괜찮은 영화들 많이 있어. 우리가 이걸 안 보고 그냥 못 보고 지나간 옛날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새로 개봉하는 신작 영화들도 서로 경쟁적인 어떤 차원에서 신작 영화도 바로 마치 이 게임할 때 이 엑스박스 데이원처럼 출시되면 바로 그날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서 일주일 이후에는 다시 또 돈 내고 봐야 되죠. 하여튼 새로운 영화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집에서 편하게 꼭 굳이 큰 대형 TV가 아니더라도 자기 폰으로 보든 패드로 보든 집에서 편하게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저도 최근 극장 가면은 간다 그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나 혼자 정말 영화에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 분명히 옆에 다른, 특히나 좀 예의 없는 인간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폰 통화하거나, 아니면 진짜 욕하거나, 아니면 의자를 발로 툭툭 차거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갈까 말까 고민되고, 요즘은 거의 안 가죠.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게 많이 고민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점점 그런 어떤 기본의 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영화관이 관객들을 끌어모으는데 뭔가 고민해야 할 그런 요소 중에 하나겠죠. 자, 어쨌든 계속 보면 이런 여기 표에 보면 줄어드는 영화관 관객과 개봉작 이렇게 해서 지금 2021년하고 2025년 이렇게 되면은 개봉작도 2021년에 482개였던 게 지금은 280개밖에 안 되고 관객 수도 쭉 뭔가 이렇게 2023년에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이때 올라가고 이렇게 2023년, 2024년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극장을 못 갔던 건 이제 뭔가 이 보복 심리로
보상심리로 이렇게 이 뒤에 관객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 요즘은 이만큼도 되지 않을 거. 지금 확 떨어졌잖아. 다시 3천 뭐 이 10,000명 단위로 하니까 이게에서 2,081로 떨어졌잖아. 그렇죠? 아까 전에 보면 1억 명이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올해 관객수 1억 명 붕괴 임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수가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10,000명이니까 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되는 건가? 10,000명이면은 뭐 단위는 10,000명, 편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2,081만 명이라고 관객수? 올해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작년도 그렇게 해도 뭐 다 전부 다 관객수 얼마 안 됐는데요. 뭐 1억 명은 구조하고 뭐 5천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관객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래서 요즘은 극장, 여기 구미 같아도 극장, 시내 들어간 입구 쪽에 원래 롯데시네마 크게 있었죠. 근데 그거 없어진 지 꽤 됐어. 뭐, 코로나 하고 나서 거의 한, 첫 해인가 두째 해 때 그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미도 롯데시네마가 거기에 놓고, 시내 또 2번가에 보면 롯데시네마, 예전에는 그 메가박스였던 것 같은데, 롯데시네마로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하나, 그리고 저기 시내 저 안쪽 끝쪽으로 들어가 보면, CGV 지금도 있겠죠. 안 가본 지 오래돼서. 하여튼 CGV 하나 있고, 그리고 공간에 롯데시네마 하나 있고, 저기 인동에 메가박스 있었는데 그 메가박스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극장이 많이 수가 줄어들었어요. 극장 갈 바엔 집에서 그냥 OTT 보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자, 롯데컬처웍스랑 메가박스 중앙의 합병 빅딜 배경은, 즉 이 이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 배경은 한국 영화 산업의 전례 없는 침체. 근데 이게 영화 산업만 전례 없는 침체가 아니잖아. 모든 어떻게 보면 업종이 다 불경기를 겪고 있어서 경기 안 좋으니까 꼭 영화 산업만 전례 없는 뭐 침체라고 보기엔 그렇죠. 영화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극장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근데 보통 보면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 뭐 하는 거 봐서는. 영화관 뭐 비용도 엄청 비싸잖아. 가격 계속을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번씩 애들한테 영화 보는데 물어도 애들이 봐도 한 10,000원 이상 내는 것 같은데. 뭐 어른들이 보면 뭐 15,000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한 편 보는데. 그래서 완전히 극장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런 양사가 합병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런 롯데그룹하고 중앙그룹의 양해각서, 즉 MOU 체결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출혈 경쟁을 막아야 되겠다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그런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한국서 영화산업은 1,000만 영화 실종,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촬영에 쌓아뒀던 이른바 창고 영화 소진. 결국은 이제 그런 옛날에 개봉을 미뤄두고 있던 영화들도 차근차근 개봉해서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 영화를 안 찍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새로 영화 찍으려고 그러면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럼 투자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공세로 악순환에 직면했다. 이렇다 할 흥행장이 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딱히 볼만한 보고 싶은, 이건 꼭 극장에서 봐야 돼 이렇게 하는 영화들이 별로 없어. 아까 얘기했던 그 탐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극장에서 보면 좋겠지만 굳이 이러면서 집에 큰 TV나 아니면 프로젝터를 쏘서 보는 사람들은 굳이 극장 말라고 집에 가서 느긋하게 집에서 봐도 좋다고. 저도 집에서 TV로 큰 TV 뭐 몇 인치, 85인치인가 그 정도만 돼도 꽤 뭐 널찍하게 진짜 저녁에 불 꺼놓고 헤드셋 쓰고 그렇게 보면 저 영화가 못지않은 그런 사운드에 또 뭐 충분히 큰 화면에 볼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극장이 요즘은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금처럼 흥행작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화 산업에 재투자할 만한 선순환 여력이 사라졌다. 뭔가 이렇게 대박을 칠 만한 흥행작들이 자꾸 나오면 뭔가 투자도 계속 돌아갈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장 산업 침체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속화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뭐 갈수록 뭔가 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영화관은 점점 뭐 사람들이 안 가게 되겠죠. 그 영화관 갈 돈으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본다고. 요즘 특히나 뭐 이 가전제품 이런 것도 뭐 구독의 시대라고, 큰 TV나 이런 거 구독해서 그냥 한 달에 얼마 내고 보는 사람들도, 그러면 집에 큰 영화, 뭐 TV, 뭐 아마 집에서 가정용 TV로 제일 큰 거는 뭐 95인치인가 98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만 해서 보면 충분히 극장 갈 필요 없이도 집에서 얼마든지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더군다나 뭐 삼성이나 LG 이런 비싼 TV가 아니고 뭐 중국제나 이렇게 좀 저렴한 TV 사면 큰 화면에 영화 보는 게 정말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영화를 꼭 가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왜 영화관에 가겠어요. 자, 그러면서 올해는 또 이렇게 코로나19에 간신히 달성했던 연 1억 관객 붕괴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그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연간 1억 명의 관객이 간 적이 있었다고? 저는 원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8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이런 것도 있나 보지. 그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즉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죠. 1분기 우리나라 극장을 찾은 총 관객 수가 궁금하다. 몇 명인지. 2081만 명. 많이 갔네. 2081만 명으로 집계 됐다는 거야. 이건 작년에 2024년 1분기에 3090만 명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죠. 2023년에는 또 2514만 명. 그거에 비해서도 한 500만에서 한 1000만 명 가량 급감한 규모라고. 더 줄어들겠죠. 요즘 더 정말이지 뭐 입을 거 먹을 거 다 안 쓰고 아끼고 한다는데 진짜 뭐 오히려 조금 해외여행은 좀 더 많이 간다 하던데, 근데 그것도 솔직히 그렇게 기사 뉴스에서 나와서 그렇지 주변에 보면 해외여행 댕기는 사람들 많던가요? 여러분은? 제 주변에 해외여행 그렇게 댕기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해외여행은 뭐 돈 안 드는 건가? 해외여행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돈 국내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유럽을 가고 무슨 뭐 어떻게 막 먼 진짜 미국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 별로 없죠. 동남아 뭐 가끔씩 가는 사람들 있긴 하는데 그것도 뭐 어디 뭐 돈이 적게 들겠어요? 더군다나 요즘 뭐 동남아 위험하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냐고. 막 뭐 인천공항이 터져나가니 뭐 김해공항이 터져나가니 그런 말 해도 솔직히 피부로 잘 안 와닿는 것 같아. 주변에 그렇게 막 해외여행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이렇게 관객이 줄어드는 어떤 최대 원인은 뭐라고? 1000만 영화 실종. 그만큼 흥행작이 없다는 소리. 근데 이게 과연 최대 원인일까? 1000만 영화 실종. 영화를 그렇게 흥행을 해도 요즘은 그 비싼 가격을 내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 1000만 영화의 실종이 아니고. 2024년 1분기에는 그해 2월 개봉한 영화 파묘도 저 그냥 OTT로 봤거든요. TV로. 극장에서 안 보고. 파묘가 관객을 끌어모았다. 그래서 파묘가 이렇게 1191만 명을 끌어모았다고. 전 집에서 2번이나 OTT로 봤는데 재밌던데요. 2023년 1분기에는 또 2022년 12월 개봉했던 아바타 물의 길. 이거 제가 이 코로나 끝나고 극장 가서 유일하게 본 영화가 이거 아바타 물의 길이란 이거. 뭐 집사람도 아바타 좋아하고 저도 뭐 이런 영화 좋아해서 극장 가서 이거는 극장에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갔는데 이거 보고 나서는 한 번도 또 극장에 가본 적은 없어요. 이런 아바타 물의 길이 2개월간 극장과 흥행을 견인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080만 명을 끌어모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올해는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었던 미키 17. 이거는 예고편 봐도 솔직히 봉준호 감독을 뭐 내가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걸 다 아무것도 떠나서 영화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영화 너무 내용 복잡한 거 별로거든요. 특히 일본 영화가 보통 뭐 대사도 길고 내용도 조금 특이해. 그래서 일본 영화들이 보통 흥행을 잘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미키 17도 약간 내용 예고편만 봐도 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보니까 어디 OTT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봐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 왠지 머리 아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미키 17이 결국은 300만 관객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흥행에선 참패를 했다고. 그 영화 승부는 무슨 영화야? 평단 우편과 달리 관객들이 본격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다. 뭐 아무래도 뭐 평단이 아무리 뭐 전문가나 아니면 영화 뭐 어떤 평론가나 이 사람들이 좋은 영화라 얘기해도 또 관객이 보는 입장은 또 다르니까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나 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중에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오른 야당. 아까 얘기했던 야당은 지금 한 200 몇십만 명 뭐 봤다고 그러던데. 야당은 근데 아무리 흥행해도 500만 관객 달성이 쉽지 않다. 1000만이 아니고 뭐 500만 정도밖에.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요즘 대박을 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작년 말 개봉해서 올해 1월에도 극장에서 상映했던 그 하얼빈이 491만 명을 모객하지 못했다면 하얼빈이 한 490만 명 들어서 봤나 보죠. 이걸 못했다면 2025년 1분기 관객 수는
2081만 명보다도 더 적었을 거다. 2천만 명도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하얼빈 봤는데 하얼빈 별로 재미없었어. 극장에서 안 보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예전에 그 비슷한 영화 밀정이던 영화 있잖아. 암살이나 밀정. 그거에 비해서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전쟁씬, 액션씬 이런 것도 너무 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뭐 다른 사람은 저하고 또 입장이 다르니까 하얼빈 너무 재밌었다고. 현빈 맞죠? 연기 너무 좋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밀정이나 암살 같은 그런 어떤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거기에 너무 턱없이 안 미쳐서 못 미쳐서 전 극장에서 안 본 게 다행이라고 OTT로 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하얼빈이 그나마 491만 명을 모아서 그래도 2025년 이 1분기 관객 수가 2081만 명이라도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2천만 명도 못 됐겠네. 따라서 1분기 관객 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2025년 우리나라 극장의 영화 관객 수는 8천만 명. 그러니까 1분기 한 2천만 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걸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다 통틀어서 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명 당연히 안 되고 한 8천만 명 정도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즉 1억 관객이 붕괴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2분기, 3분기, 4분기 가도 오히려 2천만 명이 아니고 더 떨어져서 뭐 8천만 명이 아니고 진짜 뭐 1년 내내 봐도 뭐 5천만, 6천만 명도 못 넘을 수도 있죠. 그 뭔가 돌파구를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요즘 극장에 누가 갈라 하겠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극장만, 영어 산업만 안타까운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더 생계형의 저도 똑같지만 이런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자 그리고 또 보면 극장의 신작 영화 개봉 편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뭐 안 가니까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신작 영화를 뭐 만들려고 해도 투자가 안 되니까 그 돈이 없는데 영화를 어떻게 만들겠어. 올해 1월 3일 극장가의 개봉작은 289편. 이거는 작년에 동월 기준으로 385편에 비해서 한 100편 정도는 줄어든 거. 즉 영화 개봉하는 개봉 편수도 줄었다는 거죠. 1월하고 3월, 즉 1,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 373편, 2022년에 433편, 2021년에는 482편. 그러니까 점점 개봉하는 영화 편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롯데 컬처월웍스랑 그리고 메가박스 중앙이 합병에 성공한다면 이 영화 산업이 이 두 회사가 합병에 성공한다면 지금 극장 사업자 1인 CGV보다 극장 수를 능가하게 된다. 극장 수만 많으면 뭐해. 작년 말 기준 CGV의 전국 스크린 수가 1346개로 1위였고 롯데시네마는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메가박스는 잘 보이지도 않던데. 그래서 롯데시네마랑 이런 메가박스 스크린 수를 합하면 1682개, 그래서 1346개라는 CGV의 어떤 스크린 수를 넘어선다는 거. 이건 넘어서면 뭐하냐고. 영화관만 자꾸 스크린 수 많으면 뭐하냐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래서 한국 극장가가 이 3, 4구도, 이렇게 아까처럼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이렇게 3, 4구도에서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 합병이 되면 이제 2, 4구도로 두 개 회사의 어떤 2강 구도로 바뀌게 되겠죠. 2강일지 뭐 2약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인다. 서로 막 자기 메가박스나 아니면 롯데시네마나 서로 자기들 극장에 가서 보라고 하는 이런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좀 줄여서 출혈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울러서 늘어나는 스크린 수를 기반으로 흥행이 기대되는 상업 영화를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흥행할 것 같은 영화를 그 스크린을 다 막 수많은 그 스크린을 다 차지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다양한 영화를 후면 배치해서, 그러니까 흥행을 할 것 같은 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다양한 영화를 또 후면 배치해서 각자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것도 뭐 굳이 그렇게 신선한 작전은 아니잖아. 뭐 옛날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다만 이런 합병 필요성이나 아니면 그 기대감과 달리 어떤 합병 시점이 언제 합병이 될지, 지금은 MOU 체결만 했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 합병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솔직히 뭐 합병한다고 확 좋아진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번 합병에 대해서 이런 이 CGV 측은 국내 영화 산업과 극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합병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뭐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힘드니까 같이 합쳐서 좀 노력해서 어떻게 잘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는 생각으로 합병을 하겠죠. 다만 CGV는 2024년 말 기준 국내 관객수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CGV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자주 안 가봤어요. 왜 CGV가, 왠지 CGV 들어가면 왠지 여기에서 불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약간 조금 극장이 더 다른 어떤 극장들보다 이렇게 조금 폐쇄적으로 지어졌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안 갔어요. 몇 번 지금까지 아마 구미 CGV를 한 서너 번 이상, 서너 번 정도는 가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롯데시네마에 간 거에 비하면 택도 없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으로. 어쨌든 CGV가 국내 관객수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어떤 극장사와 달리 글로벌에서 4DX랑 스크린X 등 차별화된 특별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 맞아요. 4DX나 스크린X 이런 거는 롯데시네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롯데시네마는 샤롯대관 있잖아. 조금 좀 고급스러운 관. 그 샤롯대가 얼마더라? 한 명 보는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 2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좀 널찍한 어떤 좌석,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더 안락한, 리클라이너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지면서도 좀 더 폭신폭신한 그런 의자에 조금 이렇게 서비스 음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가면서 영화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샤롯대관이 롯데시네마에 있지만, 이 4DX랑 이런 거는 롯데시네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4DX 이런 거는 거의 CGV, 대구 CGV, 시내에 있는 CGV에서 많이 봤어. 근데 이제 어디서 보지? 대구 CGV, 시내에 있는 CGV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지 벌써 몇 년 됐어. 그럼 4DX를 어디서 보냐고, 이제는. 지금 대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극장에 4DX가 있나. 하여튼 요즘 4DX도 잘 없어. 영화 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극장이 없어지고 문 닫고 그러면서 4DX 볼 때도 별로 없어요. 대구처럼 이렇게 큰 도시에도. 구미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계속 보면 한편 이렇게 3사 공동합병은 3사 공동합병, 그러니까 그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이렇게 이 세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합병이 된다는 것은 독점 이슈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독점으로 한 어떤 회사가 모든 영화를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유시장에 자유경쟁사회의 독점은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독점 이슈로 그런 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영화계 관계자는 극장 브랜드가 3개인데 이런 3사 합병이 이런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논의될 수가 없다. 이번 합병, 그러니까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 합병하는 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잘 나가서 다른 한쪽을 인수하는 식이 아니고 지금 둘 다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롯데시네마가 잘 나가서 메가박스를 흡수하거나 메가박스가 잘 나가서 롯데시네마를 흡수해서 합병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둘 다 롯데시네마든 메가박스든 CGV도 솔직히 저는 구미 CGV보다는 롯데시네마가 훨씬 많아서 CGV도 잘 안 가서 CGV도 여전히 자기들은 관객 동원이 다른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보다 낫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절박하게 마찬가지죠. 진짜 영화관을 사람들이 가야 되겠다. 저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야 돼요. 꼭 영화도 영화고,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여건들도 영화관에 간 김에 이것저것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비용도 그렇게 비싼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요즘은 진짜 이것저것 온갖 이유 되면서 다 올라가잖아. 밥값도 진짜 자주 가던 식당에 한 달에 한 달 만에 한번 가보면, 그새 가격이 또 1,000원 올라있고, 2,000원 올라있고, 그러더라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요즘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아니면은 진짜 딱 필요하지 않은 거, 옷이나 신발 이런 거 안 산다고. 그래서 신발 가게들 이런 것들도, 구두 가게 이런 것들도 백화점에서 다 자리를 뺐다고. 사람들이 안 사러 오니까. 그럴 정도로 오는데 영화 솔직히 안 본다고 해서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영화, 진짜 집에서 OTT로 폰으로 보든 패드로 보든 아니면 그렇게 큰 TV로 보든 얼마든지 집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굳이 영화관을 봐서 그 돈을 주면서 보겠어. OTT 몇 달에 볼 수 있는 돈을 영화관에 한번 가서 써버리는데 그런 가격 면에서도 어떻게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요즘 구독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것처럼 영화관도 한 달에 몇 번을 가는 거를 얼마 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보통 한 번 가는 비용보다 한 반을 줄어든다거나
그러면은 또 모르죠. 가격면에서 사람들한테 조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관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던데, 아까 전에 뭐 4DX 말고, 그러니까 온 친구들끼리 몇 명이서 이렇게 한 무리만, 한 10명 미만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들만 따로따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뭐 조금 얘기하고 떠들고 이렇게 놀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영화관처럼 그게 특별관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것도 뭐 가격이 또 비쌀 거 아니냐고, 특별관이라고. 영화 하나 보는데, 마치 아까 전에 롯데시네마의 그 샤롯데관처럼 한 편 보는데 한 3만원, 인당 한 3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주 보러 가겠어? 가끔 보러 가겠지. 아니면 아예 뭐 그 돈 주느니 차라리 넷플릭스를 보고 딱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집에서 다른 거 넷플릭스 보든 뭐 다른 거 OTT도 많잖아요. 저도 OTT 몇 개 보는 거야. 벌써 한 3개인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는 거 그래서 매달 빠져나가는 거 금액이 극장 한번 가는 금액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집에서 큰 TV로 느긋하게 이 영화 저 영화 옛날에 저 영화 봤었는데 재밌었지 하고 또 보거나 저런 영화도 있었네 하고 또 안 봤던 영화 보거나,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영화들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왜 여기 말고 다른 어떤 헐리우드 영화 말고도 인도 영화, 스페인 영화, 뭐 다른 어떤 해외에서 넷플릭스가 지원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이런 영화 보는 재미도 쏠쏠 난데 굳이 극장에 그 돈을 주면서, 특히나 요즘 뭐 애들 데리고 막 네 식구가 극장에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10만 원 나온다니까. 네 식구가 극장 영화 가서 막 팝콘 먹고 뭐 하고 하면 진짜 10만 원은 우습지 않게 나올 텐데 그 돈을 주면서 극장에 가겠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 뭐 절박한 마음에 둘이 뭐 합병을 하니 어쩌니 이런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진짜 이런 거 말고 진짜 어떤 가격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구독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뭔가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없으면 안 갈 거예요. 여하튼 뭐 다른 어떤 자영업자들처럼 얘들도 극장업계도 영화업계도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살아남으려면 진짜 확실히 뭔가 이렇게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 상영비를 뭔가 사람들한테 확 땡기고 극장 가는데 비용 별로 안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들게 상영비를 확 줄이든가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합병을 하든 뭘 하든 안 갈 거예요. 여하튼 뭐 이런 내용이 나왔길래 저도 영화관을 진짜 예전 같으면은 코로나 전 같으면은 거의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좋기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 좋아했으니까. 근데 지금 영화관 안 간 지 벌써 몇 년 됐잖아.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잠깐 얘기를 보는 건데, 뭐 읽고 나도 답답하네. 그 방법이 잘한 부분이에요. 그쵸? 자, 어쨌든 뭐 오늘은 영화관에 가는 얘기 해봤습니다. BTS입니다.